안녕하세요. 청사녀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키플레이어는 뭐니 해도 은행이며 은행을 이해하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현재의 시스템은 무너지게 되죠. 1%의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은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시고 1%의 부자들을 위해 현재의 시스템을 열심히 지탱해주고 싶으신 분은 영상의 시청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약간의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 노동자 A씨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1밀리언 달러를 모았습니다. 이때 애플은행 직원이 나타나 A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금 쌓아두면 뭐해요? 이자를 5% 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돈 맡겨보시지 않겠어요? A씨가 생각해도 맞는 말입니다. 그는 현금을 애플은행에 맡겼고 애플은행은 A씨의 계좌에 1밀리언 달러라는 숫자를 찍어주었습니다. 사실 A씨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100명의 노동자들은 각각 1밀리언 달러를 애플은행에 입금했고 애플은행 금고에는 현금 100밀리언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금고에 쌓인 돈은 저절로 불어나지 않기 때문에 애플은행은 돈을 빌려줄 사람을 다시 찾아 나섰습니다. 채무자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2밀리언짜리 집을 담보로 1밀리언 달러를 빌리고 싶어 합니다. 이자를 10% 내는 것도 괜찮다고 하고 든든한 담보가 있으니 애플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안 빌려줄 이유가 없죠. 차용증을 한 장 쓰고 채무자 A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의 숫자 1밀리언을 찍어주었습니다. 물론 A씨가 현금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애플은행 금고에 있는 100밀리언 달러는 그대로죠. 채무자 A씨가 작성한 차용증은 부동산이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MBS라고 불리우는 채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사람은 A씨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500명의 사람이 총 500밀리언 달러를 빌려갔고요. 애플은행 금고에는 1밀리언짜리 MBS가 500장이 쌓였는데요.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아직 현금을 찾아가지는 않았으므로 일단 금고에 있는 현금 100밀리언 달러는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고에 있는 돈 한 푼 안 쓰고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기만 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법으로 정해진 지급준 비율이라는 것이 있어서 중앙은행의 현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때 10% 비율을 가정하면 현재 총 예수부채가 600밀리언 달러이므로 60밀리언 달러를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합니다. 금고에 있는 현금 60밀리언 달러를 중앙은행 금고로 옮기고 나니 중앙은행에서는 애플은행 당좌계좌에 숫자 60밀리언 달러를 찍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지준 비율이 딱 맞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나타났습니다. 나라를 운영하는데 세금을 거둔 게 부족해서 빚을 좀 내야겠다는 것인데요. 40밀리언어치 국채를 사달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만큼 신뢰성 높은 채무자도 없기 때문에 애플은행이 거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40밀리언어치 국채를 인수받고 중앙은행에 연락합니다. 정부 계좌로 40밀리언 달러 이체시켜달라고요. 이제 애플은행의 당좌계좌에는 20밀리언이 남았고 정부 계좌에는 40밀리언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연준이 또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10% 지준이 안 맞는다는 거죠. 애플은행은 금고에 남아있는 현금 40밀리언 달러를 연준에 예치하고 겨우 지준 비율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동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 애플은행 금고가 텅 비었다는 거죠. 실제로도 텅 비어 있습니다. 다시 현금을 가져오자니 지준 비율이 깨지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은행으로 쳐들어가게 되면 애플은행은 들고 있는 국채, MBS를 헐값에 던져서라도 파산을 막으려고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국채 가격 폭락, MBS 폭락, 그리고 그 결과 시중금리는 폭등. 결국 은행들의 연쇄 파산으로 인해 자본주의 시스템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구원투수로 등판하게 됩니다. 애플은행이 들고 있는 국채와 MBS를 무제한 매입하겠다는 거죠. 일단 100밀리언 달러의 현금을 수혈받게 된 애플은행은 노동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진정되고 나니 중앙은행과 애플은행은 모두 고민에 빠졌습니다. 중앙은행은 돈이 생긴 애플은행이 시중의 대출을 마구마구 풀어버리면 물가가 폭등할 게 걱정이 되었고요. 애플은행은 금고에 현금을 쌓아두기만 하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애플은행에 연락을 합니다. 일단 현금 50밀리언을 나한테 예치해. 그러면 내가 그 돈을 초과지준 계좌에 넣어줄게. 초과지준 계좌에 넣어둔 돈에는 기준금리만큼 이자를 줄 거야? 애플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떼먹힐 확률이 제로인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면 고정적으로 이자를 준다고 하니 너무나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50밀리언을 예치합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아직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국채를 담보로 나한테 30밀리언만 빌려줄 수 있어?
당연히 이자도 줄게. 애플은행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를 담보로 이자까지 쳐준다고 하니 당연히 오케이입니다. RRP 계좌에 30밀리언을 더 예치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은 신용창조, 예대마진, 지급준 비율, 양적 완화, 초과지준, 여갈피에 대해서 알게 되신 겁니다.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은행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꼭 머릿속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